안녕하세요. 저는 조선대학교 미술대학의 명예교수로 있는 노은입니다. 오늘은 한국의 천연염색에 관해서 얘기해보고자 합니다. 한국의 천연염색은 다양한 자연의 색을 가져오는 염색을 말하는데요. 이제 첫 번째로 염색이라고 하는 것은 색소가 있는 염료나 안료를 사용하여 실이나 옷감, 종이, 가죽 등의 피연물에 색을 물들이는 것을 얘기합니다. 염색에 사용되는 염료는 합성염료와 천연염료로 나누어지는데 그 발생의 배경으로는 식물의 숲이나 열매, 잎, 그리고 뿌리 등의 약효가 있음을 알게 되어 비벼서 상처에 바르거나 달여서 그 물을 마시며 병을 치료했습니다. 이러한 과정에서 달인물이 색이 드는 것을 알게 되었고 또 그 쇠 그릇에 담가서 물을 들이다가 샘물이 우러나 매염, 염색물을 고착시키는 효과가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또 혹시 흙바닥에 앉거나 물 구덩이에 빠졌을 때 물이 들어 쉽게 지워지지 않는 것을 보고 자연 발생적으로 염색은 시작되었습니다. 색은 문명의 발달과 함께 중요한 의미를 지닙니다. 고대인들은 악마를 쫓거나 질병, 해충 등으로부터 몸을 보호하기 위해 염색된 천을 몸에 걸치거나 몸에 색을 칠하였습니다. 사회가 복잡해짐에 따라서 사회적 계급이나 빈부의 차이를 나타내고 종교적 또는 민족적 상징이나 감정 표현에 색이 이용되었습니다. 인류는 오래전부터 자연물에서 추출한 염료를 사용하여 이것을 천연염색을 발달시킨 계기가 되었습니다. 신석기 문명의 발상지인 인조의 모헨조다로 유적에서 발견된 꼭두선이 염색으로 된 붉은 면천이 염색의 기원의 실증 유물로 남아 있습니다. 인도에서는 감색, 짙은 푸른색의 인디고를, 이집트에서는 꼭두선이의 뿔에서 추출한 빨간색, 페니키아 지방에서는 뿔 고동의 조개에서 추출한 보라색, 아라비아, 인도 지방, 남해에 기생하는 연지충으로 홍색의 염료, 또 페르시아나 그 근처 지방에서는 폐각충에서 뽑아낸 보랏빛 염료가 추출되었고 15, 16세기경 로그우드 등의 갈색 염료가 동양에서 서양으로 전파되었고 17세기경에는 서인도 제도의 연지충, 또 로그우드 등의 동물성 염료가 사용되기도 하였습니다. 이것은 1856년 영국의 윌리엄 헨리 퍼킨이 합성머브라고 하는 염기성 염료, 즉 합성염료를 발명하기 전까지는 세계적으로 어느 민족이든 자연으로부터 색채를 얻어 사용하였습니다. 지역에 따라 나타나는 지리적, 환경적인 요인에 의해서 여러 가지 천연 염제가 발견되었고 그러한 것들이 널리 사용되고 있었습니다. 우리나라에서의 역사적인 배경을 보면 삼국시대부터 그 예를 들 수 있는데요. 특히 삼국시대에는 사회적 소통으로 색채 문화가 형성되었고 염색 장인들이 활발하게 활동하였습니다. 고구려에서는 특히 고구려 고분벽화에 나타난 남녀 모두의 소매깃 밑단 부분에 다른 색으로 선을 두루 옷을 착용하고 수산리 고분벽화에서는 색동치마를, 각저총과 무용총에서는 문양을 낸 옷을 입는 모습도 있었습니다. 이 그림은 4내지 5세기경 고구려 고분벽화에 나타난 여러 가지 고관 대작의 행차에 나타나는 다양한 색상의 모습을 볼 수 있고 또 무용총에 나타난 춤을 추는 무녀들의 복장에서도 얼룩이 있는 패턴, 즉 문양이 있는 것을 발견할 수 있는데 이것은 힐염이라고 하기도 하고 또 오늘날에는 홀치기염이라고 해서 어떤 부분을 묶어서 색이 들어가지 않게 하거나 또 다른 색을 집어넣거나 하는 방법으로 패턴을 나타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때 시대의 간원들은 붉은색 비위를 입고 자, 조, 적, 청, 황, 백 색대로 계급을 구분하였고 신라시대의 최대 분단이 구서당과 십정의 유계질서를 지키기 위해서 여러 가지 옷깃을 위로부터 다양한 색으로 연출함으로써 계급을 구분할 수 있었습니다. 통일신라시대는 궁중의 염색을 염궁, 홍전, 소방전, 찬염전에서 관람하였고 일본 정창원에 소장된 신라에서 보낸 색전 또는 채전이라고 하는 것은 모로 짜여진 양탄자 같은 것이 지금 남아 있습니다. 이러한 것을 볼 때 신라의 염색 문화와 기술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고려시대 때는 문종 때 도염소라고 하는 곳을 설치하여 염색과 염료 생산을 담당하였고, 지금은 장관에 해당하는 영 1명, 또 차관에 해당하는 승 2명을 두었고, 그 밑에 6명을 두고 붉은색을 담당하였습니다. 1308년에는 도염소와 잡직서, 직무를 짜는 것을 합쳐서 직염국이라고 통합하였으나 1310년 다시 도염소로 개칭하였습니다. 또 고려시대 때는 수놓은 천막이나 감상용 자수가 발달하여서 수를 놓기 위한 실염색이 발달하였고, 그 실내로는 고려 후기 자수 4개 분경도의 그 실물이 아직 남아 있습니다. 이 실물은 서울의 그 공예박물관에 그 유물을 간직하고 있습니다. 조선시대 역시는 조염색은 상의원에 소속된 청염장, 청색 염색을 하고, 또 홍색 염색을 하는 홍염장을 두었고, 제용감에 소속된 홍염장과 청염장의 전문 인력이 담당하였습니다. 지방관청 소속으로는 외관장, 외공장이 있었고, 조선 후기에 장인 수가 증가하고 서민들 역시 색에 대한 욕구가 많아지면서 1789년 정조 13년에는 관천에 소속된 염색장인을 폐지하였습니다. 왕실을 상징하는 오방정색의 사용을 엄격하게 금했기 때문에 민가에서는 많은 중간색, 즉 간색을 사용하여 집집마다 풍부한 색채 감각과 염색에 대한 비법이 전수되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교합천서, 그 다음에 임원경제지, 탁지준절, 상방정례와 같은 많은 문헌의 그 기록을 볼 수 있습니다. 일제강점기에서 1970년대까지 일본의 염색 산업을 부흥하려는 목적으로 서양의 화학염료를 우리나라에서 판매하였고, 그 서양 업감과 나일론의 보급, 또 서양 복식의 유입 등으로 전통 소재 및 전통 염색에 대한 보급과 수요가 급격히 줄어들었고, 우리나라의 여러 사정으로 전쟁이나 또는 경제 발전기에 그런 어려움으로 사라졌던 것이 1990년대 이후 아시안게임과 서울올림픽을 계기로 우리나라의 전통 문화를 알리기 위해서 우리의 전통 색과 천연염색에 대한 관심이 다시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1990년대 이후에 환경보호가 중요시 되면서 화학염료의 단점인 수질오염의 위험성으로부터 환경 친화적인 식물염료에 대한 관심이 높아졌고, 또 이 식물염료의 다양한 색상의 제형이라는 측면에서 전통 염색의 산업화, 표준화를 위한 정부 지원 프로젝트가 진행되었습니다. 그래서 천연 염색가 또는 공예가들, 염색 교육 및 전시들이 활발했고, 일반인들도 이에 관심을 가져서 지역마다 체험 교육이 활성화되어 있습니다. 현재 전통 염색 문화를 계승하기 위해 국가무형문화재 제115호 염색장과 서울시 무형문화재 제49호 홍염장을 지정하여 현대사회 속에 잊혀져가는 전통 염색의 맥을 잇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천연염색의 재료가 되는 조건이 있는데요. 제가 생각할 때는 이 4가지 방법을 조건을 줄 수 있습니다. 첫 번째로는 우리 주변에서 쉽게 구할 수 있어야 되고, 그 다음에 가격이 너무 비싸면 사용할 수 없기 때문에 가격이 싸야 하고, 세 번째로 오랫동안 염색하였을 때 그 색을 유지할 수 있는, 즉 결례도가 높은 재료를 선택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네 번째로는 염색하는 방법이 너무 까다로우면 보편화하기 어렵기 때문에 염색 방법이 쉬운 것이 천연염색 재료의 조건으로 해당된다고 볼 수 있습니다. 천연염색에 사용되는 염료는 크게 나누어서 단색성 염료와 다색성 염료로 나눌 수 있는데, 단색성 염료는 한 종류의 재료가 한 가지 색만을 나타내는 것이고, 다색성 염료는 한 가지의 재료라도 여러 가지 매염제에 따라서 다양한 색을 발생하는 염료를 얘기합니다. 식물성 염료로는 식물의 뿌리나 나무, 껍질, 잎, 꽃, 열매와 해초, 이끼까지 해당됩니다. 두 번째, 동물성 염료는 호치잎, 락, 오배자, 뿔고등, 두드러고등, 커머즈, 커미즈, 오징어, 먹물, 동물의 피 등이 동물성 염료에 해당되고, 세 번째, 강물성 염료는 색 속에 함유된 돌이나
흙 또는 금속으로부터 원료를 채취하는 것인데요. 주로 우리나라에서 많이 있는 황토, 흑토, 적토, 백토, 청토, 자토 등 다양한 재료들을 사용하는데요. 이것은 이제 회화의 재료인 석체를 사용하며 식물소 염료와는 달리 물에 잘 녹지 않고 염착력이 없어서 섬유에 염색할 때는 풀이나 악교 같은 접착 성분의 매용제를 넣어서 염색할 수 있습니다. 색상에 따른 재료를 보면 청색계는 광위는 동쪽에 해당하고 봄에 해당되며 그 재료로는 쪽이나 다그장풀, 누리장나무 열매, 쥐똥나무 열매, 청금석, 석청촉, 대청 같은 걸 줄 수 있는데요. 우리나라에서는 이제 남쪽 지방을 중심으로 쪽을 재배해서 그 쪽을 가지고 7월 말경에 베어서 그거를 이제 물에 우리고 그것을 이제 조개 껍질과 같은 것과 산화시켜서 꽃물을 낸 다음에 물을 들이는 방법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쪽물장 정관채 선생님의 작업 과정을 볼 수 있는데요. 처음에 천을 염료에 담가 놓으면 초록빛 빛이 나는데요. 이것은 공기 중에 산소와 만나서 환원염료라고 하는 독특한 쪽의 모습으로서 푸르게 변색되는 걸 볼 수 있고, 색의 농도는 몇 번 이 물에 들어갔다 나왔다 하느냐에 따라서 여러 번 들어갈수록 점점 색이 짙어지는 것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황색계로는 방위는 중앙에 속하고 계절로는 6월에 해당되는데요. 치자, 황년, 황백, 물금, 개와 황토와 같은 것을 줄 수 있고, 이제 전라남도 진도지방에서 많이 자라는 울금의 뿌리를 울금을 이용해서 여러 가지 색상의 농도에 따라서 옅은 노랑에서 짙은 노랑까지 황색계 색상을 추출할 수가 있습니다. 그다음 황갈색계는 정향나무나 감나무, 부용 같은 걸 줄 수 있는데요. 특히 제주도에서 많이 입고 있었던 가로옷의 색상이 이 감나무를 이용하는데요. 풋감을 절두에 찍어서 그 즙을 가지고 염색하는 거고, 절구에 찢는 제주 양순자 명의의 작업 과정과 또 제주에서 활발하게 활동하는 박지혜 작가의 작품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적갈색계는 소목이나 호피향나무, 호도, 냇버들, 주목, 살구나무들을 줄 수 있는데, 이건 이제 소목으로 염색한 붉은 색소를 가지고 있는 소목을 물에 담가 끓여서 염색한 다양한 붉은색을 적갈색 계통의 색을 낼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아주 붉은 적색계, 방위로는 남쪽에 속하며 여름, 꼭두선이, 홍화, 자초, 매실, 홍목, 적토, 주사, 동청, 코치닐, 락 등이 이에 해당되며, 여기에 제시되고 있는 것은 이제 홍화인데요. 이 홍화는 관절염에 좋다는 그런 약용으로도 사용되지만, 홍화 꽃잎은 차 또는 염색용 재료로 사용되고 있습니다. 옆에 제시된 그 염색된 것은 전통 홍염공방 서울시 무형문화재 제49호 김경렬 홍영장의 솜씨로 염색된 붉은색을 보실 수 있습니다. 지금 이거는 붉은색 중에서도 약간 핑크, 분홍색에 가까운 건데요. 전라남도 고성군 남도 전통문화연구소 이사장으로 있고 천연염색 연구가인 한광석의 고쟁이 학교 과정 중 홍화 염색을 하고 있는 과정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붉은색으로는 이집트나 주로 군동에서 많이 사용하였던 재료이기도 하고 우리나라에서도 많이 사용되었던 재료인데, 꼭두선이 뿌리를 가지고 염색한 붉은색 계통의 것을 줄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회색계는 주로 밤 껍질이나 오배자, 숯, 재 같은 것을 줄 수 있고, 주로 스님들이 많이 사용하셨던 회색계 옷을 통해서 알 수 있는데, 이 회색에 추출된 요소는 충주 관광두레마취연구소의 양재영 선생님의 작업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자색계는 소목, 지초, 호독껍질, 적채, 로그우드, 검양, 온나무, 정양, 여귀 등을 줄 수 있고, 지초, 여기에 제시되는 것은 지초로 염색하는 건데요. 지초는 염색 과정이 좀 까다롭습니다. 그래서 알코올로 추출한 다음에 그 색의 농도에 따라서
핑크빛에서부터 자줏빛까지 다양한 색을 나타내기도 합니다. 그 다음에 갈색계는 주로 서민들이 많이 사용하였는데 오리나무 열매, 도토리, 정향, 석류, 찔레나무, 밤 껍질, 팽나무, 마치목, 해당화, 상수리나무, 차 등을 사용하였습니다. 이건 도토리를 이용한 염색인데요. 섬유미술가 정영숙 선생님이 내염제에 따라 달라지는 색, 즉 백반이나 알칼리, 철매염을 했을 때 똑같은 도토리라도 갈색빛에서 올리브 그린까지 다양한 색상을 낼 수 있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녹색계는 수기나 허브, 오배자, 소나무, 밤나무, 울금, 황벽, 소기나무, 칡, 참억새, 솔새 등을 쓸 수 있는데요. 이건 칡 잎으로 염색한 녹색의 다양한 색상의 옅고 짙음을 나타내주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흑색계는 환희로는 북쪽, 겨울에 해당되는데요. 탄닌 성분이 함유된 염료에 설장액을 매염제로 색을 내거나 흙에 일주일쯤 묻어주면 발색된다고 하는데 정향나무, 오리나무, 웍, 오배장, 석류나무, 숯, 쥐똥나무, 등나무, 정향, 오이풀, 참나무, 떡갈나무, 북나무, 신나무 등을 줄 수 있습니다. 이것은 먹을 이용한 검정색 계열인데 멱의 농도에 따라서 회색계에서부터 검정색까지 다양한 색을 낼 수 있습니다. 이 외에도 여러 가지 색을 섞거나 매염제에 따라서 중간 톤의 색을 나타낼 수 있는데요. 이것은 먼저 쪽 염색을 하고 다른 재료로 다시 염색을 하는 복합 연습 방법으로 많은 색들을 만들어낼 수 있고, 쪽을 염색을 하거나 또는 간물을 염색한 다음에 다른 색을 복합적으로 염색하여서 다양한 색상을 낼 수 있는데, 이 애는 쪽으로 염색하고 다시 개화나무, 즉 회화나무 꽃으로 염색하여 연두빛 스카프로 제작한 킨디거의 천연염색 키트를 소개하고 있어서 노랑, 그럼 초록, 그 다음에 블루 쪽을 이용한 청색까지 다양한 색을 낼 수 있는 것이 천연염색의 좋은 점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이상과 같이 우리나라의 천연염색에 관련된 부분들을 간략하게 소개해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